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면왕정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자, 면왕정과 제목을 보니까 면왕이라는 정자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자, 분위기가 딱 어때요? 예, 자연 친화, 자연에 대한 만족감. 면왕이라는 정자에서 부르는 노래죠. 이 면왕정가는 맨 앞에 가사의 효시가 뭐예요?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면왕정가라는 작품은 어디에 또 영향을 줘요? 성삼별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춘곡과 면왕정가의 공통점은 뭐냐? 자연에 대한 만족감, 즐거움을 노래한 시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풍류라고 하죠. 풍류를 노래한 시고요. 성삼별곡 역시 풍류를 노래한 시가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춘곡은 봄에 대한 계절적 배경이 봄밖에 안 나와요. 봄의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만 나고요. 면왕정가는 봄뿐만이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느끼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났고요. 성삼별곡 역시 사계절에 느끼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 흥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면왕정가에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 즉 자연 친화와 플러스 충의 사상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상춘곡과 성삼별곡에는요. 자, 요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비교하는 문제로 예, 상춘곡과 성삼별곡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면왕정과 상춘곡의 차이점은 뭐다? 네, 역군은 이셨다. 즉 충의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게 면왕정가이다. 상춘곡에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만 드러나 있다. 성삼별곡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면왕정가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에 대한 완상, 감상이 드러나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의 정서는 즐거움이다. 그럼 화자의 정서는 어디에 나와요? 결사 부분에 나오니까 결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면왕정가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면왕정가는 갈래가 뭐예요? 가사문학이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3 교재에는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부터 해설할 거거든요. 어디부터 나오냐면 본사 두 번째 부분 계절의 변화에 따른 면왕정의 모습 그 부분부터 나오니까 거기 펼쳐 두시고요. 처음 부분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서사부터 들어가겠어요. 자, 무등산 한 활기 매희 동다이로 뻗어 있어. 무슨 뜻이에요? 무등산 한 줄기가 산의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재월봉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면왕정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무등산이 있어요. 여기 무등산. 얘가 이제 무등산인데 무등산 한 줄기가 산 동쪽 바다로 뻗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 바다로 뻗어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치고 나와 재월봉이 되었다. 여기가 재월봉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하노라 일곱 곱이 한데 움쳐 무득무득 벌었는 듯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넓고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을 하려고 일곱 곱이가 한데 부득부득 펼쳐져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봉우리가 몇 개다? 많이 있다. 근데 그 많이가 몇 개다? 일곱 개다. 그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란 얘기죠. 가운데 굽이, 여기 일곱 굽이 중에서 요 가운데 굽이는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요. 머리를 얹혀놓은 듯 하다. 여기가 뭐라고요? 모습이 이렇게 용의 머리를 얹혀놓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뭡니까? 무등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나와서 제월봉이 되었는데 이 제월봉의 봉우리가 몇 개? 7개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늙은 용의 원관념은 뭐예요? 바로 제월봉이란 얘기죠. 이 제월봉이 선잠을 갖게요. 머리를 얹혀놓은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늙은 용이 뭐죠? 제월봉이 선잠을 갖깬 듯하다. 그러니까 뭐요? 의인법이 쓰인 것이네요. 그리고 여기 굼기는 뭐예요? 구멍의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굽에 구멍에 든 일곱 용이 선잠을 갖게요. 머리를 얹혀놓은 것 같다. 자, 다음 단락 계속 봅시다.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해오고 해치고 정자를 얹혔다. 그러면 요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뭘 얹혔다? 정자를 얹혔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자가 있어요. 여기 이 봉우리 위에 뭐예요? 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자가 너무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자라고 봅시다. 이 정자가 어떤 정자?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얹혀 있다. 여기 제일봉에 7구비의 봉우리 중에 요 가운데 봉우리에 뭐가 있다? 면왕정이 있다.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펼친 듯하다. 자, 그러니까 이 면왕정의 지붕의 색깔이 뭐예요? 청학이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그렇죠?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청학의 원관념은 뭐예요? 바로 이 정자가 되는 거죠. 청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쳤다. 여기서 날개는 뭘까요? 실제 이 면왕정에 날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주위에 뭐야? 구름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구름이 무엇과 같다? 날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옥천산 용천산 날인물이 그러면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려가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이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마나. 무슨 뜻입니까?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이 펼쳐져 있으니 그 내려가는 물은 넓고 깊고 푸르고 희다는 얘기죠. 뭐뭐하거든 뭐뭐하노라 뭐뭐하거든 뭐뭐하노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묘사의 대상은 뭐예요? 내려가는 물, 흘러가는 물이 이렇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편법이 뭐가 있습니까?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마나 해가지고 대구법 있고요. 그 다음에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이렇게 해서 뭐야? 대주법도 사용되었네요. 그 다음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채폈는 듯. 여기서 깁은 뭡니까? 바로 비단이죠. 그래서 쌍용이 뒤트는 듯 무엇이요? 이 흘러가는 물이 어디? 면왕정에서부터 흘러가는 물들이 뭐하다고 위에서는 넓고 깊고 푸르고 희고 또 그 모습이 쌍용이 뒤트는 듯하고 비단을 펴놓은 듯하다. 뭐야? 아름답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 배아빠. 어디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듣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뭐야? 달려가는 듯하고 따라가는 듯하고 그죠?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3단락에서 표현하는 것은 면왕정에서 바라본 흘러가는 물을 묘사한 거죠. 그 흘러가는 물은 어디에 있어요? 정자 앞 넓은 들에서 끊임없이 올올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어요. 뭐가요? 흘러가는 물이. 근데 그 물이 넓고 깊고 푸르고 휘고 그리고 그 형태는 쌍용이 뒤트는 듯하고요.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다. 뭐가? 그렇죠. 그 면왕정에서 바라본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그렇게 바쁜지 달려가는 듯하고 따라가는 듯하고 밤낮으로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면왕정 앞에 들판을 흐르는 시냇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이다. 역동적인 강물에 흐르는 모습. 뭐요? 묘사 대상은 흐르는 물이 되겠어요. 시냇물. 시냇물을 비유한 말 쌍용 깊이 되겠네요.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시냇물의 모습을 묘사했다. 자, 여기는 모두 뭐예요? 면왕정의 주변 경관. 면왕정의 주변 경관. 아까 맨 앞부분은 역시 면왕정의 주변 경관. 자, 다음 단락 봅시다. 무조친 사정은 눈같이 펴졌거는 무슨 소리예요? 물을 쫓아 펼쳐진 모래사장은 눈같이 펼쳐 있다. 그러면 이 모래사정, 즉 모래밭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눈에 비유한 거죠. 눈같이 펼쳐져 있다. 또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수건을 어루노라. 무슨 뜻입니까?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어루누려고 앉으락 나리락 모드락 후트락 뭐야? 앉았다가 날았다가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한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모습. 노화를 사이 두고 우러금 쫓니는요. 무슨 뜻이요? 노화 갈대를 사이에 두고 울면서 쫓아다니느냐. 누가? 기러기가. 그럼 여기에서는요. 모래밭과 기러기를 묘사한 부분이네요. 여기선 가까이에서 본 모래밭과 기러기의 모습이 있고요. 아까 전달락 이 부분은 멀리에서 본 시냇물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단락 이어서 봅시다.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무슨 뜻이요?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의 모습은 무엇과 같아요? 병풍과도 같고요. 그림과도 같다. 또 그 산의 모습은 높은 듯, 낮은 듯, 근 듯, 딛는 듯. 그 산이 높은 것도 같고 낮은 것도 같고 끊어져 있는 것도 같고 이어져 있는 것도 같다. 이건 뭐야? 산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사자성어로 선태만상, 천차만별, 형형색색, 즉 산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오케이? 여기는 지금 묘사 대상이 뭐예요? 산이에요. 매. 이 매를 병풍과 그림에 비유했습니다.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뭐가요? 숨고 보이고 가는 듯하고 머무는 것 같은 어지러운 뭐예요? 산이. 이 산이 이렇게 숨어 있는 듯도 하고 보이는 듯하고 가는 것도 같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티하여 우뚝이 섰는 것이 무슨 뜻이요? 이름이 난 듯 하늘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우뚝이 서 있는 것이 뭐가요? 산이 이름이 난 듯 유명한 듯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뚝이 서 있었다. 뭐가요? 산이. 추월산, 머리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이건 다 뭐예요? 이 산의 이름이죠. 이 산의 이름을 뭐 했다? 열거했다. 이런 산들이 허공에 벌었거든. 허공에 펼쳐져 있다. 원근창에 머문 것도 하도 할시야. 멀고 가까운 절벽이에요. 절벽에 있는 것도 하도 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뭐야? 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면왕정에서 보는 산봉우리의 모습. 묘사 대상은 뭐라고요? 산이에요. 산. 멀리서 본 산봉우리의 모습. 계속해서 봅시다. 흰구름 부흰연화 푸른 은인 살람이라. 무슨 뜻이요? 흰구름과 뿌연 안개와 노을이에요. 여는 안개, 하는 노을. 흰구름과 안개와 노을. 푸르거든. 푸른 것은 산람, 산아지랑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묘사하는 것은 안개 놓을 아지랑이란 얘기예요. 천암 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천암은 뭐죠? 바위. 만학은 뭐예요? 골짜기.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뒀어요. 누가요? 그죠? 안개와 놓을 아지랑이가 절벽과 골짜기를 자기 집으로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이리도 구는지고, 뭐야? 이리가 뭐야? 아양이에요. 나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양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창공에 떠나가니 광야로 건너거니. 자, 올라가다가 날아오르다가 내려가다가 공중에 떠 있다가 광야로 건너갔다가 뭐가요? 안개 놓을 아지랑이가요.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티트락 무슨 뜻이요? 푸르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옅기도 하고 짙기도 하구나. 뭐가요? 안개 놓을 아지랑이가요. 사양과 섞어지어 새우조차 뿌리는 듯하다. 사양 전용 노을과 섞어지어 섞여서 새우 가는비조차 뿌리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뭐예요? 연하와 산람, 안개 놓을 아지랑이를 묘사했어요. 아지랑이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가고 들어가면서 교태를 부린다. 아양을 부린다. 누가? 안개 놓을 가지랑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흰 구름도요. 흰 구름 뿌연 안개 놓을 푸르 그리고 푸른 아지랭이. 자, 여기서 계절이 뭔가요? 계절? 뭘 보고 알 수 있어? 산람, 아지랭이는 봄에 피죠. 그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묘사한 것은 흰구름, 안개 놓을 아지랑이에 대해서 묘사했다. 면왕정에서 본 자연의 모습이죠. 봄의 경치였습니다. 자, 이제 봄의 경치 나왔으니까 여름의 경치가 나오겠네요. 남여를 배앗하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남여는 뭐죠? 가마요, 가마. 뚜껑이 없는 가마. 이 남여를 통해서 화자의 신분이 양반임을 알 수 있네요. 배앗하다, 재촉해서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에 오는 황행 교태겨워하노라. 녹양, 푸른 버드나무에서 오는 황행은 뭐야? 꾀꼬리가 교태겨워한다. 그러니까 여기 녹양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알 수 있고, 황행이 꾀꼬리인데 이 꾀꼬리가 교태를 부린다. 이거 뭐죠?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녹양은 무슨 색깔? 짙은 녹색. 황행, 꾀꼬리는 무슨 색깔? 노란 색깔. 그래서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요. 나무 새 자자지어 녹음이 얼린 적에, 나무와 새가 억새풀이 우거져서 녹음이 짙어진 때에, 얼린 때가 뭐라고요? 짙어진 때. 그러니까 여름이죠. 여름. 백청난간에 긴 졸음 펴내니, 내 편이 백청난간에서 긴 졸음을 편다. 졸음을 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잠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펼쳐낸다고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졸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무형의 개념을 그렇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자, 이런 것은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 이거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이 그죠? 어른님 오늘 밤에 굽이 펴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추상의 구체화. 그 다음에 무거운 어깨를 털고 아침 이미지에도 똑같은 표현법이 나와죠. 무거운 어깨를 턴다는 것은 뭐예요?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을 무거운 어깨를 털고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만족감. 계속 뭐야? 자연 친화 만족감.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의 정서는 만족감과 흥, 즐거움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여름에 느끼는 면왕정에서의 흥치. 그렇죠? 자, 이제 가을로 가봅시다.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는 비단빛이란 얘기죠. 진설이 빠진 후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의 빛이, 산의 색깔이 금수 비단이구나. 그러니까 금수 비단이구나. 뭐의 금수의 원관념은 단풍이 되겠죠. 그래서 단풍 든 산의 모습. 그러니까 뭐야? 계절적 배경은 가을임을 알 수 있고요. 황후는 또 어찌 만경의 퍼결이요. 무슨 뜻입니까? 누렁 구름의 원관념은 누렇게 익은 들판의 곡식들은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나요?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가을의 풍경이에요. 어적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분이는다. 무슨 소리죠? 피리 소리. 누가 부는?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 부는 피리 소리.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고기잡이를 하며 부르는 피리 소리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계속 부른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고기잡이를 하며 부르는 피리 소리도 달을 따라 계속 부른다. 굉장히 흥겨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흥이라는 정서를 달이라는 시각과 피리소리 어적이라는 청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그 다음 달라 봅시다. 초목 다진 후에 강산이 매물콘을 무슨 뜻입니까?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묻혀있다. 묻혀있다. 뭐에 묻혀있을까요? 눈에 묻혀있겠죠. 조물이 헌사야 빙설로 꾸며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묻혀있는 거예요? 빙설. 얼음과 눈에 강산이 묻혀 있어요. 조물이 헌사야 조물이 훌륭하여. 조물주가 헌사하다 야단스럽던데 여기서는 솜씨가 훌륭해서 빙설로 꾸며냈다. 빙설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네요.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안저에 벌었어라.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경국요대는 뭐예요? 자, 경국요대는 아름다운 궁궐, 궁이 궁궐이란 얘기고, 옥해 바다, 산이 눈앞에, 눈 아래에 펼쳐져 있구나. 그러니까 뭐야? 겨울의 풍경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옥해와 옥과 뭐야? 은은 뭘 가리켜요? 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관념은 눈입니다. 눈.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건곤도 가말시야 간대마다 경이로다. 자,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음열사 뭐라고요? 풍성하여 간대마다 경이롭다. 경이롭다.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으면서 화자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보이는 말이죠. 경이롭다 뭐예요? 놀랍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본사의 내용이었어요. 본사 첫 부분은 면왕정에서 본 원경, 긍경의 풍경이었고, 본사 두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면왕정에서 바라본 풍경이었고요. 여기까지 본사 이제 결사 화자의 감회에 이어서 봅시다. 자, 이 결사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결사 부분은 단독으로도 나오고 다른 작품이 나올 때 선지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면왕정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의 정서가 즐거움이고 자연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다면 다 뭐예요? 화자의 정서는 즐거움,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예찬. 요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 무슨 뜻인가요? 인간은 속세예요. 속세.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는 무슨 뜻이요?
바쁘다. 바쁘다. 왜 바쁜지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혀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바쁘다. 이것도 보려 해 저것도 들으려 해 바람도 쐬려 해 달도 맞으려 해. 이건 뭐죠? 자연을 감상하느냐고 바쁘다.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을란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낳고 시비란 니 다듬여 꽃이란 니 쓸려뇨. 무슨 뜻입니까? 밤은 언제 죽고 열매 밤은 언제 죽지? 고기는 언제 낳지? 시비 살인무는 누가 닫지? 떨어진 꽃은 누가 쓸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할 새도 없이 자연을 감상하느라 바쁘다는 얘기죠. 자연 예찬입니다. 자연 친화예요.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해라 스를 쏘냐. 무슨 뜻입니까?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라 싫지 않겠냐? 싫겠냐? 무슨 뜻입니까?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에도 싫지 않다. 뭐 하느라? 자연을 즐기는 것이. 자연을 즐기는 일은 아침에도 부족하고 저녁도 좋아. 자,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요? 빠진 부분 넣어서 읽어봐요. 자, 아침에도 자연을 즐기느라 시간이 부족한데 나죠? 저녁이라고 해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싫겠어? 싫지 않아. 저녁에도 자연을 즐기는 일은 너무 좋아. 오케이?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할샤. 오늘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어? 역시 뭐예요? 서리법. 내일도 바쁠 거야. 자연을 즐기느냐고. 이 매에 앉아보고 저 매에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무슨 뜻이요?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벌로한 번잡한 마음, 바쁜 마음, 번잡한 마음에 버릴 것이 아주 없어. 그러니까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봐도 버릴 것 아주 없어. 오케이? 번잡한 마음은 왜 번잡한 거예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마음. 왜 벌로하다고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거예요. 바쁜 마음은 바빠요. 왜?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려 하니 자연을 즐기느라 매우 바쁘다. 실 사이에 없거든 길이나 전화리야.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이 바빠서. 그죠? 바빠서 실 사이가 없는데 길이나 전화리야. 길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이나 할 수 있겠어? 뭐죠? 역시 서리법.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느라 바빠서 누가 길을 물어봐도 그 길을 안내해 줄 시간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연 동화의 길, 면왕정으로 오는 길이 그 길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메라. 다만 하나의 청려장은 뭐야? 지팡이. 하나의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간다. 끝이 점점 줄어든다. 지팡이의 길이가 짧아진다. 무슨 뜻입니까? 하도 산으로 어디로 돌아다녀서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녀서 지팡이가 짧아졌다. 그러니까 자연을 감상하는데 그죠? 매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그러는다. 바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다른 작품과도 가장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정서는 뭐예요? 만족감, 자연 친화. 그죠? 그 다음에 바빠요. 왜 바빠요? 자연을 즐기느라. 여기에 정서는 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긍정, 흥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술이 익어가니 벗이라 없을 소냐. 무슨 소리야? 술도 있고 벗도 있어. 자, 우리가 풍류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술이죠. 술이 있는데 벗도 있어. 없을 소냐? 있다.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술은 흥을 돋우는 소재이고 벗은 뭐예요? 흥을 공유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불리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무슨 소리예요? 악기를 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악기를 불게 하고 타게 하고 켜게 하고 흔들게 하며.
악기를 불게 하고 타게 하고 켜게 하고 흔들게 하며 온가지 소리로 흥치를 배아내니 재촉하니. 온갖 소리로 흥치, 치흥 이게 이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말이네요. 온가지 소리로 치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어 있으랴 서리뻐. 그러니까 뭐야? 근심도 뭐도 시름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드러난다. 만족감, 자연을 즐기는 만족감. 누락 앉으락 구부락 젖으락. 누락 앉으락 구부락 젖으락 울프락 풀함하락 노해로 놀거니. 자,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가 젖혔다가 읍다가 휘파람을 불다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놀거니. 천지도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천지는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자연도 한가하다. 희황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기로고야. 무슨 뜻이야? 희황은 중국 상고시대의 제왕인 복희씨를 말해요. 복희씨. 중국 상고시대의 제왕 복희씨가 있던 때가 뭐예요? 태평성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희황하면 우리가 뭐라고 연상하면 돼요? 태평성대. 내가 태평성대를 모르는데 여기가 바로 태평성대로구나. 여기가 바로 거기로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태평성대야. 바로 여기가 태평한 세상이야. 신선이 어디 있던지 이 몸이야 거기로다. 신선, 그죠? 자연을 즐기면서 유유자적 아주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 신선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신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몸이 바로 신선이로구나, 거기로구나, 신선이다. 나는 지금 태평성대에 신선 노름을 하고 있다라는 만족감이 드러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치흥에 젖어서 태평성대나 신선의 경지와 같은 풍류를 즐기고 있어요. 풍류의 대상으로 술도 있고 벗도 있고 악기, 음악도 있고 자연도 있고 그래서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네요.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해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탕정해야 여기에서 더할 소냐? 그러니까 호탕정해가 이태백보다 더 하다. 이태백보다 더 즐겁다는 얘기네요. 자, 강산풍월은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이죠. 아름다운 자연을 거느리고 내 생애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에서 살았다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탕정해 넓고 끝없이 정다운 회포 이런 마음은 여기서 더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태백보다 더 즐거워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죠? 서리뻐. 그래서 만족감, 자연을 즐기는 만족감이 어디? 호탕정에 드러나 있어요.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군은 이셨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예요 라고 해서 이 마지막 부분 한 구절에 충의사상, 유교사상이 드러나 있고요. 앞부분 전체는 자연을 즐기는 풍류, 즉 강호에서 즐기는 즐거움에다가 가도 충의사상 이 들어가 있어서 이 면왕정가는 강호가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상충국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요. 면왕정가는 강호가도의 전형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의 정서는 흥과 즐거움, 풍류에서 느끼는 즐거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표현법, 추상의 구체화, 그 다음에 감정이입 드러나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괜찮을 거고요.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거고, 무엇과 연관해서 나오겠어요?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 자연 친화의 작품과 연관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수고하셨어요.